오늘은 10월 11일 휴일이죠. 대체 휴무일 오전 8시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심심하니까 돈 먹는 개미의 컨텐츠를 보시면서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돈 먹는 개미가 이렇게 매일같이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요 컨텐츠죠. 컨텐츠. 어찌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병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내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요, 내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매일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 할 일 없는 놈들이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병신들이나 하는 거다. 내가 이걸 직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매일같이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은 그게 또 방법이 아닙니다.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하였고요. 웬만하면은 외부 일정을 줄이고 무서웠죠. 지금이야 뭐 백신도 나오고 뭐 먹는 치료제까지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상황이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집안에만 처박혀 있다 보니 심심해서 시작한 일이 이 유튜버입니다. 유튜브였고요. 심심한데 매일같이 수익 실현이나 해볼까 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주식 매매를 매일 하였고요. 1년 넘게 매일같이 수익 실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구나가 아니죠. 주식 투자는 주식 매매를 매일같이 하는 것은 뭐 전업 투자자라든지 이 주식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일반인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를 매일같이 하는 것은 병신 같은 짓입니다. 주식 투자에 우리가 주식 투자 진정한 목적이 무언가요? 주식 투자 지금 다들 왜 하고 계신가요? 매일같이 이렇게 야채값, 고기값 이런 거 햄버거값 이렇게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옥석을 가려서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이제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요. 이제 계속 죽을 때까지 돈을 벌지는 못하죠. 퇴직도 해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 주식 투자의 진정한 목적은 NC소프트 15,000원에 사서 물량을 계속 주워 모으시면서 지금까지 보유하시는 분들이죠. LG생활건강 요즘에 좀 힘든데 LG생활건강 15,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이죠. 삼성전자 15,000원에 사서 매년 배당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주식을 샀는데 이것을 3일 뒤에 팔고 일주일 뒤에 팔고 한 달 뒤에 팔아서 내가 야채값, 고기값을 벌어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산 주식이 지금 15,000원에 산 주식이 NC소프트처럼 한 100만 원이 되는, 한 10배가 되는, 100배가 되는 그런 것이 목적이죠. 내가 그러면서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LG생활건강 한 20년 전에 15,000원 주고 샀는데 매년 배당 주고 15,000원에 산 주식이 150만 원까지 가는 100배가 되고 이러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15,000원에 산 주식을 16,000원, 17,000원, 2만 원, 32,000원 5만 원에 팔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고기값, 야채값을 벌고 매일같이 일비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목적은 절대 아니죠. 주식 투자는 굉장히 장기를 보는 겁니다. 20년 뒤,
30년 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산 주식이 10년 뒤에 5배가 되고 20년 뒤에 10배가 되고 30년 뒤에 100배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은 건강히 소득을 벌고 있지만 직장에 나가서 소득을 벌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직장을 다녀서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퇴직을 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고요.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산 주식이 내가 퇴직할 때인 한 20년 뒤에 한 100배가 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도모니 개미가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일정을 다 줄이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심심해서 하는 겁니다. 심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모니 개미는 코로나로 심심해서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전업 투자자도 아니며 이 지금 주식 투자는 도모니 개미의 취미 생활일 뿐입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고요, 무식한 놈입니다. 무식한 놈이 심심해서 올려드리는 거죠. 집에서 할 일 없어서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요. 외부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요. 놀러 나가는 것도 좀 두렵죠, 지금. 그래서 영상의 모든 내용은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돈 먹는 개미가 심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다. 심심풀이. 우리 애청자님들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심심풀이로 보시라. 심심풀이로. 너무 진지하게 보지 마세요.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요. 돈 먹는 개미가 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취미생활 심심풀이일 뿐입니다. 절대로 이 영상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계좌는 단 한 번도 매매를 하지 않은 계좌입니다. 단 한 번도 한 번 사고 나서 단 한 번도 팔지 않은 거예요. 시드가 좀 작으신 분들이든지,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매일같이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절대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병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시간이 많고, 그냥 할 일 없는 놈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심심풀이로, 이렇게 주식 매매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번째 컨텐츠용 계좌가, 사기만 사놨지 단 한 번도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계좌입니다. 이 영웅문이죠. 키움증권은 어찌 보면 나 같은 놈들만 있으면 벌써 망했죠. 한번 사놓고는 나 10년 동안 안 팔고 한번 보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벌써 망했겠죠. 키움증권은 벌써 망했겠죠. 어찌 보면요, 시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좋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 옥석을 가려 보시고 내가 괜찮다 하는 주식을 이렇게 한번 사 놓으셔서 그냥 팔지 않고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주식 계좌 맨날 들여다보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소득을 증대하시고 소비를 감소하셔서 그 남는 돈을 또 좋은 주식에 이렇게 모아가시다 보면 10년 뒤에 10배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20년 뒤에 100배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좋은 주식을 가지고 그런 주식을 찾는 거죠. 지금 1년의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계좌도요. 작년 3월 달에는요. 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였습니다. 그거 그냥 가만히 냅두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죠.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한 번도 매매를 해본 적이 없다. 우리 같이 이제 멍청한 사람들이 아무리 뭐 매수 그런 전략을 취한다 해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진 뒤로 한 1년, 2년이 지난 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작년 3월 달에, 대응한답시고, 주식을 매도한 놈들이 가장 병신들이었던 거죠. 지금 현대건설, 2만원에 팔았던 놈이 가장 병신들 아닙니까? 메리츠화재 9,000원에 파는 놈들이 대응한답시고, 작년 3월 달에 메리츠화재 9,000원에 파는 놈들이, 가장 병신들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멍청한 놈들은 대응이 없이 그냥 가만히 내가 믿고 산 주식, 누구나 알 수 있는 주식, 누구나 현대건설은 알잖아요. 누구나 이마트는 알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메리츠화재 정도는 알잖아요. 누구나 LF나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SK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종목, 내가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 내가 이마트에 자주 간다, 내가 롯데백화점에 자주 간다, 내가 현대자동차를 타고 있다, 이래서 그런 주식들을 사서 그냥 모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요, 소득 증대를 하고요, 소비 감소를 해서 그 남는 돈으로 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가 SK텔레콤을 쓰고 있다. 그러면 SK텔레콤 한 주두씩 이렇게 사 모으고 내가 돈이 급하지 않는 이상 내가 산 기업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든지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그냥 한 10년, 20년 뒤를 보고 그 주식이 만약 배당까지 준다면 금상첨화죠. 매년 정기적금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주식을 찾아서 내가 수량을 모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주식 투자의 길이겠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10배가 되고 20년이 지나서 100배가 되는 그런 주식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식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것은 도모노개미의 컨텐츠일 뿐이죠. 매일같이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심심풀이 컨텐츠일 뿐입니다. 어찌 보면 장기 투자, 주식 투자는 한번 사놓고 절대로 팔지 않는 수량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소득 증대를 하면서 아껴서 소비를 감소시켜서 돈을 아껴서 그 남는 돈으로 내가 주식 한 주두씩을 20년 뒤 30년 뒤를 보아가면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트레이딩의 관점이 아니고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10배 100배 내가 3만 원에 산 주식이 현대건설이 30만 원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마트 10만 원에 산 주식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메리츠화재 14,000원에 산 주식이 15만 원이 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주 두 주 모아가면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는 것이 투자겠죠. 투자겠죠. 우리 버핏 형님이 매일같이 몇십조 원의 단타를 쳐서 나 오늘은 한 1,000억 벌었네 단타 쳐서 나 오늘은 한 5,000억 벌었네 나 오늘은 단타 쳐서 한 7,000억 잃었네 이래서 존경하는 거 아니잖아요. 버핏 형님이 매일같이 몇십조의 돈으로 단타를 쳐서 수익을 얼마 내셨네, 손실을 얼마 냈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 먹는 개미의 이 매일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은요, 심심해서 하는 것이고요, 컨텐츠일 뿐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돈 먹는 개미는 심심해서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심심풀이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접근하지 마시라. 돈 먹는 개미는요, 좀 이렇게 그거 하죠. 돈 먹는 개미는, 대기 자금으로, RP로, 1년에 한 몇백만 원의,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대기 자금을 운영해서 RP로 운영해서 몇백만 원의 대기 자금을 받죠. 근데 이제 돈 모으는 개미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몇백만 원이 시드로 운영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겠죠. 몇백만 원의 시드로 운영을 하려니 돈 먹는 개미가 절대 반대하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신용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주식 담보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돈이 시드가 얼마 되지 않으면 레버리지는 주식 투자의 또 하나의 아주 커다란 메리트 있는 투자 방법이죠. 하지만 돈 먹는 개미로서는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에 이자를 준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신용을 써본 적도 없고요. 돈을 빌려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돈 먹는 개미는, 증권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죠. RP, 증권회사로부터, 1년이면 한 몇백만 원의 RP를 받는 돈 먹는 개미의 입장으로서는 레버리지의 투자 방식을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요.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는 돈 먹는 개미의 생각일 뿐이고요. 레버리지 투자는 많은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의 씨앗이었죠.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고요.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돈 먹는 개미가 하는 이야기고요. 나는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데 저 새끼는 왜 레버리지를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할까라는 것은 돈 먹는 개미의 아주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돈 먹는 개미가 심심해서 올려드리는 이 영상을 진지하기보다는 심심풀이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환타님, 어저께 이제, 우리 콜마 BNH를, 평단을 그 가격대가, 메리트 있는 가격이냐, 메리트가 없는 가격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 주, 두 주씩, 소액으로 접근을 해보면서,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좀 절망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 어저께 이제, 물량을 늘리는 것을 재산 늘린다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와 조금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어저께 이제 콜마 BNH만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었고요. 오늘 이제 좀 어저께가 좀 절망적인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좀 5만 원대서부터 접근을 했고 돈 모는 개미가 5만 원대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고 4만 원대도 접근을 했는데 4만 원대도 아니다. 지금 3만 원대도 접근을 했는데 수익을 못 주고 있죠. 수익을 못 주고 있어서 만약에 돈 모는 개미의 지금의 생각은 뭐 한 몇십만 원의 수익을 준다 그러면 돈 모는 개미는 콜마 BNH를 다시 4만원, 5만원을 기다리지 않고, 3만 5천원, 3만 6천원에서 몇십만 원에, 수익을 준다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만 9천원대가 된다. 돈 먹는 개미의 지금 사적인 생각입니다. 3만 원이 무너진다 생각하면 다시 한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나 라는 돈 먹는 게임의 사적인 생각이죠. 그렇지만 지금 좀 액수가 몰린 몇천만 원에 지금 액수가 몰린 전주환타님 입장으로서는 기다려야죠. 내 평단 위로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44,400원에서 1,500만 원의 비중이었는데 지금 계속 추매를 하였다 하면 4만 원 밑으로 내려올 정도면 또 한 2,500 많이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그러면 4만 원 위로 올라가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전주환타님 수익 실현을 하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한 주도씩 우리가 물량을 살 때요 한 주도씩 살 수도 있지만 손절을 할 때도요 한 주 두 주씩 몇천 원씩 내가 지금 총 손실은 350만 원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한 주 두 주 손절을 한다 그러면 뭐 몇백 원 몇천 원이겠죠. 그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주 두 주씩 수익 실현과 함께 손절을 하다 보면 물량은 또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것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탈출의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내려간다고 하면 물량을 한 주, 두 주씩이라도 줄여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타기와 베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인생이 계획처럼 되지 않듯이 기업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계획처럼 되지 않듯이 주식 투자도 계획처럼 되지 않다. 그렇지만 이 주식 투자도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남들이 좋다고 생각해야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 주식은 내려가는 것이겠죠. 오늘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행 도먹는 개미가요, 작년 5월달 정도서부터요 뭐와 같죠? 기업은행, 오늘 기업은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리님이, 우리 애청자 또리님이 기업은행 나도 좀 사볼까요 했는데 도먹는 개미가 엄청나게 말렸었죠. 2019년도에는 한 15,500원 하던 것이 2020년 작년 3월 달에는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 금융주들은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이 등신 같은 또 금융주들, 이 쓰레기 잡주들 금융주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배당은 매력적으로 주고요. 대신에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좋아하는 금융주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올라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매력적으로 매년에 안정적인 배당을 주고요. 그래서 은행주를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작년에 기업은행은 15,500원 하던 것이 5,800원이 됐습니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됐죠. 66%가 떨어졌습니다. 3월 달에는 뭐 많이 다 이랬죠. 그래서 돈 버는 개미는 한 5월 달서부터 이것을 한 7, 8천 원에 매집해 들어갑니다. 돈 먹는 개미가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는요. 5월 15일 날 75,400원에 10주를 주워 담는 것을 스타트합니다. 75,400원에 10주를 주워 담는 것을 스타트하죠. 스타트했던 이유는요. 매력적인 배당이죠. 지금이 한 11,000원인데 4%. 한 7,000원일 때는 거의 배당 수익률이 5%, 6%에 육박하죠. 배당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1%인데 5배, 6배를 주는 배당을 준다. 그래서 한 7천 몇백 원에 주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돈 버는 개미의 목표는요. 이때 처음 시작을 할 때 돈 버는 개미가 많은 연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000원 정도에 샀으면 다른 것들 다 2배 되니까 이때서부터 다른 것들은 다 2배, 3배, 4배까지 갔죠. 작년 3월에 주가에 비해서 다른 것들은 2배, 3배, 4배까지 갔습니다. 4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한 7,000원 선에 샀을 때 다시 그냥 2배, 3배, 4배가 아니더라도 다시 이 정고점을 다시 회복한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죠. 7,000원에 사서 14,000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 차익을 한 2배를 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 매력적인 배당, 6%의 배당. 6%의 배당을 주죠. 6%의 배당. 정기적금에 6%의 배당을 줍니다. 그렇지만 작년 5월서부터 사들여 옵니다. 작년 5월서부터 사들여 와서 역시 예상대로 오르기는 하죠. 작년 5월서부터 꾸준히 7, 8천 원 사들어 옵니다. 사들어 오니까 이제 12월 달이 왔을 때 배당 시즌이 이제 왔을 때 가액은 거의 10,000원 근처까지 올라와요. 7, 8천 원에 매집했던 물량들이 7, 8천 원에 매집했던 물량들이요. 7, 8천 원에 매집을 했던 물량들이 아니 왜 이래? 뭐야?
아씨, 뻥 났네. 뻑이 났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지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7, 8천 원에 모아왔고요. 그 모아온 수량은 배당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모아온 거죠. 이미 만원 근처까지 7, 8천 원에 모아왔던 것이 10% 20%의 평가 차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6%의 배당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기업은행은 계속적인 매집을 했고요. 계속적인 매집을 하면서 5월 15일, 18일, 21일, 22일, 25일, 26일, 5월 29일, 6월 4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0일, 6월 11일, 6월 12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계속 한 주 두 주 주워가죠. 6월 22일, 23, 24, 25, 29, 7월 7일 계속 주워가죠. 7월 8일, 9일, 10일, 15일, 16일, 17일 7월 28일, 29일, 30일, 31일, 3일, 8월 3일, 8월 5일 계속적으로 주워갑니다. 8월 7일, 12일, 13일, 14일, 18일, 20일 계속 7,000원대, 8,000원대에서 계속 주워가죠. 8월 27일, 31일, 9월 3일, 4일, 8일, 9일 9월 18일, 21일, 22일, 23일, 24일, 10월 5일 10월 7일, 8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한 주 두 주 계속 주워가죠. 10월 30일, 10월 11일, 12, 3일, 4일, 11월 13일, 11월 16일 이게 배당 모아가는 겁니다. 배당 받으러 17일, 18일, 19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30일, 12월 1일, 7일, 8일 12월 9일, 10일, 14일, 15일, 17일, 18일 나는 배당 받으러 갈 거야. 나는 기업은행에 높은 고배당을 받으러 갈 거야 하면서 계속적으로 모아드리는 거죠. 21일, 22일, 23일, 29일, 30일, 1월 4일까지. 배당 받죠? 배당 확정 지었죠? 배당 확정 지었습니다. 배당 확정 지었습니다. 이때가 12월 31일 배당을 확정 지은 거예요. 배당을 확정 지을 때까지만 해도 7,000원, 8,000원에 모았던 기업은행은 거의 만원 근처까지 가 있어요. 만원 근처까지 가 있다. 만원 근처까지 가 있었는데 배당을 한 달 만에 만 원에서 8천 원 한 20%가 떨어집니다. 한 달 만에 배당을 확정 지우고 나니까 주가는 배당 받으러 1년 동안 모은 거잖아요. 근데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을 확정 지으려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합니다. 돈 모는 개미는 7,000원, 8,000원대를 주웠는데 평가 차익이 한 10% 이상 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은 물량을 주워왔죠. 많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배당만을 받기 위해서 그건 처음 시작인 5월 15일서부터요. 5월 15일서부터 12월 달까지 5월 15일서부터 12월 말일까지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이 물량을 모으기만 했습니다. 물량을 모으기만 했죠. 물량을 모으기만 했어요. 배당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배당은 받았어요. 배당은 한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 뒤에 엄청나게 무너지죠. 엄청나게 무너집니다. 만 원을 하던 기업은행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2월 말서부터 1월 말 한 달 만에 한 20%가 빠져요. 20%가 빠집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뭐 한 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야?
원래 목적은 배당을 받고 7,8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5,000원이 됐어야 되죠. 7,8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으면서 14,000원, 15,000원이 되어 있을 거라고 1년 전에 생각을 해서 1년 동안에 매수를 했는데 결과는 15,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14,0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배당 한 300만 원 받았는데 다시 원점이죠. 한 달 만에 한 20%가 빠집니다.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을 열심히 주워 왔는데 다시 무너져서 다시 된다. 그러면 또 사들어가는 거죠. 1월 5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1월 15일, 18일, 20일, 21일, 25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배당을 받고, 높은 고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평가 차익도 한 100%, 한 내가 7, 8천 원에 샀으면 한 14,000원 정도에, 팔려던 계획은, 잘못됐죠? 아주 잘못됐죠? 또 사 들어갑니다. 1월 26일, 27일, 28일, 29일. 내년 배당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내년 배당 받으러. 2월 4일, 2월 16일, 2월 19일, 2월 24일, 2월 26일. 3월 12일, 3월 18일, 3월 19일, 3월 23일, 3월 24일. 또 계속 사 들어가죠. 4월 1일, 4월 2일, 4월 9일, 4월. 내년 배당 받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 배당 받으러. 4월 19일, 4월 21일, 29일, 5월 3일, 5월 4일. 1년 동안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만 갑니다. 지금 2021년 5월 4일 날을 보시면요. 두 주. 2021년 5월 4일 날 두 주, 이때는 9,000원에 산 거죠. 9,000원. 9,000원에 산 겁니다. 9,000원에 샀다. 2021년 5월 4일 날까지 이게 2020년 5월 15일 날 7,540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죠. 5월 15일 날 7,540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을 단 하루도 팔지 않고 1년 내내 모아갑니다. 배당은 한번 받았고 1년 내내 모아가죠. 1년 내내 5월 4일까지 2020년 5월 15일 날 7,200원에 10주로 시작된 것이 2021년 5월 4일 날 9,000원에 두 주까지 그때까지 사들어갑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펴서 보니까 그렇죠. 이 과정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7, 8천 원에 모아서 10,000원 근처까지 가서 그냥 팔아버려도 내가 그냥 배당받지 않고 팔아버려도 10%에서 한 20% 가까이 먹을 수가 있던 거죠. 20% 가까이 10%에서 한 20% 가까이 평가 차익을 낼 수도 있었던 것을 배당 한 돈 300만 원 욕심이 나서 배당을로 마음을 굳혔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남들도 배당 받으려고 들어오겠죠. 이때 그냥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였겠고, 배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냥 지금 말은 뭐 한 10,000원에서 8,000원 돼서 한 20% 떨어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많은 물량을 지금 주워왔죠. 지금 5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많은 물량을 한 번도 팔지 않고 주워왔지 않습니까? 돈이 조그만 돈이 아니잖아요. 몇 천만 원이 돈이잖아요. 그 돈이 내가 20%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겪어내려면요. 얼마나 많은 그 말은 쉽죠. 말은 10,000원이 뭐 20% 떨어졌네. 7, 8천 원에 1년 동안 매집해 들어간 것이 뭐 한 10%, 20% 수익이 났네. 이렇게 말은 쉽지만 1년 동안에 이렇게 모아가는 그 매집 과정의 그 과정이랑요. 그다음에 내가 10%, 20%의 수익이 났을 때의 그 과정이랑요. 근데 이렇게 또 20% 급락을
한 달 만입니다. 12월 달서부터 1월 달까지 단 한 달 만에 20%의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말은 표현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돈 모으는 개미 또 다시 다 받아들이고 2월 달에 추매합니다. 3월 달에는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하는 것도 추매를 합니다. 평단이 올라간다는 것도 다 추매합니다. 4월 달도 횡보하면서 추매합니다. 4월 달에 또 급등을 하죠. 이게 또 이거 크게 하면 또 뻥나 이거 조심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 6, 7개월 동안에 모아와서 팔까 말까 10%, 20%의 팔까 말까를 고민을 하였고, 파는 게 정답이었던 거죠. 파는 게 가장 행복한 결말이었던 거죠. 근데 한 20%, 한 달 만에 20%의 급락이라는 것은 말하기는 굉장히 쉽잖아요. 말은 뭐 한 달에 한 20% 급락했네 이러지만 실제로 한 달에 20%의 급락을 맞으시는 분들은 그 고통이 상당하잖아요. 그리고도 돈 모는 개미는 2월 달 그리고 급락을 맞으면 당연히 다시 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고 2월 내내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죠. 3월 내내 매수를 합니다. 3월 내내 매수를 합니다. 4월 달에 또 올라가죠. 4월 달에 돈 모는 개미가 배당 받기 전에 가격까지도 올라갑니다. 4월 달에 4월까지 올라가죠. 5월 초까지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급등. 이제 매도를 합니다. 5월 6일서부터는 기업은행 이 전까지 급등하기 전까지는 그래. 요번 연도도 배당을 받아야겠네. 요번 연도에는 뭐 물량 한 2배로 늘려서 한 6, 700만 원, 돈 1,000만 원 배당 받아볼까? 저가라는 확신이 든다 해서 모아가다가 급등을 하죠.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해서 이 쓰레기 개잡주 다시는 만나지 말자. 팔아치우죠. 5월 10일, 11일, 12일, 13일 팔아치웁니다. 5월 13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팔아치웁니다. 25일, 26일, 27일, 28일, 31일, 6월 1일까지 6월 1일까지 이제 팔아치웁니다. 이거 오버로드까지 던지면서 6월 1일 날 1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만 오던 기업은행은요. 20%의 급등을 주는 행복감을 주었고요. 1년 동안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오던 기업은행은 20%의 급등도 주었고 한 달 만에 20%의 급락도 주었고요. 돈 300에 배당도 주었죠. 돈 300에 배당도 주었고 급등하는 짜릿함을 주었지만 그래서 2021년 6월 1일 날에는 다시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이 쓰레기 잡쥐야 하면서 마지막 오버로드까지 던졌지만 그래서 기업은행은 어찌되었건 한 300 몇십만 원의 배당을 받았고요. 한 520만 원의 평가 차익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서 한 돈 1,000만 원의 수익은 보았지만 이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요. 만약 네이버나 카카오를 매수해 봤다면 결론이 어땠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볼 때 배당을 받으러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다. 한 11월 달서부터 배당을 내가 이거 고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달 정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었다. 기업은행에 고배당을 받기 위해서 한 12월 한 달 동안 11월 한 2달 동안 11월 12월 한 2달 동안 배당을 목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주워 담으신 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손절했겠죠. 배당 배당 받으러 들어갔는데 배당 한 6% 받으러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한 20%의 급락을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은 손절했을 겁니다. 대부분은 손절했겠죠. 손절도 9,000원에 손절한 놈이 똑똑한 놈이었고요. 8,000원에 손절한 놈이 똑똑한 놈이었겠죠. 7,830원까지 안 가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러죠. 탈출은 지능순으로 9,000원대 탈출한 놈이 똑똑한 놈, 8,000원대 탈출한 놈이 똑똑한 놈, 8,000원이 무너지는 7,800원 7,830원에 판 놈은 가장 좀 등신 같은 놈이죠. 주식은요, 주식은 단기로 보면 등신 같은 놈, 똑똑한 놈이 나옵니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렇지만 주식을 좀 긴 시간으로 보면요, 8,000원, 9,000원, 7,000원에 판 놈들은 다 병신들이죠. 여기 11,000원이 보이잖아요. 8,000원, 9,000원, 7,000원에 판 놈들은 결국에는 요렇게만 놓고 봤을 땐 야, 탈출은 지능순이야. 9,000원에 탈출한 놈이 가장 똑똑한 놈, 8,000원에 탈출한 놈은 앵무새, 이 7,000원에 탈출한 놈은 아메바. 뭐 이런 식이 가잖아. 근데 좀 조금만 늘려보면 1월 달서부터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6월 4일 날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6월 4일 날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돈 버는 개미가 안녕을 고한 날은 6월 1일 날이죠. 6월 1일 날에 돈 버는 개미는 안녕을 고했고요. 최고점은 6월 4일 날에 찍혀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늘려보면요. 1월 29일 날에는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맞지만 단 한 2월, 3월, 4월, 5월 한 4개월 뒤에 한 120일 뒤로 차트를 연장해 보면 9,000원에 판 놈, 8,000원에 판 놈, 7,000원에 판 놈 전부 다 아메바들이죠. 다 등신들이잖아요. 100일만 기다렸으면 1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100일만 기다렸으면 11,0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이렇듯이요. 주식 투자는 장기를 보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를 보는 거죠. 물론 지금 기업은행의 주가는 1,600원입니다. 돈 버는 개미가 6월 1일 날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쓰레기 잡쥐야 하면서 던졌던 6월 1일 1,750원보다도 지금 한 4개월이 지났죠. 지금 4개월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4개월이 지났어도 1,600원입니다. 1,600원이긴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지금 많이 또 떨어져 있죠. 지금 4개월 전에 비해서 많은 주식들이 반토막난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4개월 전에 비해서 6월 달에 요번 6월 달에 비해서 지금 10월 달 한 1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반토막이 난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은행은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죠. 어저께 돈 버는 개미는요, 이 기업은행을 쓰레기 개잡주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비교죠. 네이버나 카카오의 수익률에 비해서 기업은행 너는 쓰레기 개잡주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주식에서 쓰레기 개잡주는 없죠. 지금 KTNG도 쓰레기 개잡주죠. 하지만 주가가 하방으로 돌아서면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반토막이 날 때 이 쓰레기 개잡주인 기업은행이나 KTNG 이런 것들은요 건조하죠. 건실합니다. 6개월 전이나 6개월 후나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다. 이제 기업은행은 지금 돈 먹는 개미가 트레이닝을 하였던 7,000원, 8,000원대를 올라서서요.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재수없게 4.44%지만 배당이 4.44%지만 돈 먹는 개미가 트레이딩을 하였던 7,000원, 8,000원대에서는요. 6%, 7% 이렇게 됐습니다. 5%, 6%. 변동이 없다. 쓰레기 잡주라는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어저께 쓰레기 잡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롯데쇼핑이요 내일 망하면 30만 원 줍니다. 롯데쇼핑이 지금은 쓰레기 잡주지만 언젠가는 그 서러움을 날려버린 채 자산주로서 저평가주로서 수익이 조금만 돌아선다고 하면 날라가겠죠. 주식은 언제 사는 걸까요? 롯데쇼핑이 쓰레기 개잡주라고 지금 불리울 때 다른 사람들도 롯데쇼핑이 쓰레기 개잡주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사들이는 거죠. 그때 사들이는 겁니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고요. KTNG도 마찬가지겠고요.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 개잡주다. 쓰레기 개잡주다라고 할 때 그때 사들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좋다는 것을 알고 이미 급등했을 때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죠. 롯데쇼핑이 다시 9만 원, 8만 원을 가주기만 한다 그러면 돈 먹는 개미는 어제 영상에서 롯데쇼핑을 쓰레기 개잡주라고 욕을 했지만 롯데쇼핑을 또 들어간다. 9만원, 8만원대가 오면 롯데쇼핑 또다시 들어간다. 기업은행을 어제 쓰레기 개잡주라고 했지만 기업은행이 다시 7,000원, 8,000원대가 온다고 하면 다시 들어간다. 떨어지는 하방의 기운이 많지 않죠. 기업은행이 7,000원, 8,000원에서 반토막이 날 확률은 없습니다. 기업은행이 7,000원에서 3,500원 되면 몰빵해버려야지, 이제. 그때는. KTNG 하방에 압력이 없죠. KTNG, 7만원대 매수 타점 보고 있는데, 7만원에서 35,000원까지 반토막 된다. 그러면 아파트 팔아서 KTNG 사야지. 35,000원에 아파트 팔아서 KTNG 사야지. 하방에 압력은 별로 없습니다. 많이 오른 놈들은 주가가 하방으로 턴한다 그러면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은 만큼 골이 졸라 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등신이라 부르고 우리가 쓰레기 개잡주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은행이나 KTNG 롯데쇼핑 이런 것들은요 주가가 하방으로 자리를 잡고 하방으로 크게 밀리더라도요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쓰레기 개잡주들은 지금도 쓰레기 개잡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것은 NC소프트 같이 아주 좋은 종목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리면 반토막 나죠. 100만 원 같은 것이 50만 원 갑니다. 그렇지만 기업은행 이런 것들이 1,600원에 누구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죠. 기업은행이 참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행 별로 좋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해도 기업은행이 5,000원이 될 일은 없다. 기업은행 얘 이거 망하겠는데 이런 생각 어차피 지금 기업은행은 안 좋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행 얘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러면 한 7,000원대 온다. 8,000원대 온다. 7,000원 8,000원대 온다. 망한다는 생각이 들 때 7,000원 8,000원대 온다. KTNG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때 7만원대 6만원대 온다. 야 이 KTNG 망하나 본데 이런 생각이 들 때 7만원대 6만원대 옵니다. 그렇지만 NC는 얘 좀 좋은 거 아닌가 본데 이러면 반토막이죠. 많이 오른 것은요 그만큼 또 떨어지는 급락이 크고요. 지금 쓰레기 잡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주식이 하방으로 가든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면 하방 경직성이 그만큼 강할 것입니다. 급락하지 않아요.
상방으로 간다 그러면 그만큼 저평가기 때문에 남들 성장주가 뛰어오르듯이 모멘텀을 가진 주식들이 뛰어오르듯이 뛰어오르지는 못하겠지만 또 신나게 달려가 줍니다. 신나게 달려가 줍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기업은행이 내가 개쓰레기 잡주라고 했지만 기업은행이 다시 8,000원대가 온다. 7,000원대가 온다. 그러면 다시 삽니다. 롯데쇼핑이 쓰레기 잡주라고 했지만 롯데쇼핑이 다시 7만원대가 온다. 다시 8만원대가 온다. 그러면 또 롯데쇼핑 들어갑니다. 주식은요. 펀더멘탈이 많이 무너지지 않고 이상 조짐이 보이지 않는 한 쓰레기 잡주란 없죠. 내가 대응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51분이고요. 인생의 힐러 돈 모는 개미였습니다.